안녕하세요. 미소를 만드는 치과 김보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 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교정의 경우에 검진을 언제 받으면 좋은가요? 처음 검진은 보통 7세나 초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교합 또는 맹출장애 등이 있습니다. 반대교합이나 맹출장애가 네. 아이들 중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나요? 내가 소아과나 소아치과는 아니라서 애매하긴 하는데 제 치과 위치가 워낙 그 주거지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또 몰려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영유아 검진만 잘 해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요즘은 워낙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아치과에서 적절하게 문제가 생기시면 보통 의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아치과에서도 물론 교정하시는 원장님 계시긴 하지만 또 내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의뢰를 많이 주시거든요. 또는 아예 안 하시는 치과에서는 성장 치료부터 바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학년 유치원까지는 또 괜찮아요. 구강 검진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근데 앞니 유치는 생각보다 얇게 안 녹기 때문에 집에서 잘 못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치아가 빠질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치과를 가다가 어금니는 집에서 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지니까 굳이 치과를 안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구치가 올라오고 나서 발치가 돼야 되는데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치아가 이상하게 나면서 밑에 영구치가 녹여서 빠져야 되는데 옆에 치아가 녹여서 빠지면서 자리를 이상하게 차지하고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될 연고치가 안 나오니까 공간 줄어듭니다. 그럼 그 치아 매복이에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잘 안 가거든요. 생각보다 엑스레이도 안 찍고. 근데 그건 엑스레이 찍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정기적 체크가 필요한 경우죠. 저희 아이도 7세인데 네. 7세는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데 네. 교정이 가능한가요? 7세 때 하는 교정은요, 이쁘려고 하는 교정이 아니고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잘 설명해주면 잘 따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손가락으로 빠졌을까? 예. 입 나온다 예. 이런 말도 있는데 예. 진짜 예. 이거를 많이 하면 예. 입이 나오나요? 안 예쁘게 나옵니다. 차라리 공갈 젖꼭지는 입을 깨물면 줄어들죠. 그래서 영향이 조금 덜 하기는 해요. 근데 손가락 같은 경우는 뼈가 있잖아요. 그 뼈가 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위에 치아가 확 튀어나오면서 위아래도 거리가 넓어지고 못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3.5세 이상까지 계속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면 영구치열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정, 치아 교정 예. 솔직히 애매한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선택권 드립니다.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꼭 지금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지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좀 미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뭐 치아 단하고 해도 되고, 지간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아이가 더 크고, 이제 성인에서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걸 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어릴 때 해야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해야 이런 장점이 있다. 예. 소아 교정 시 원장님 생각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근데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반대교합이라든지 무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생각보다 잘 오십니다. 또는 그러신 경우가 가족분들 중에 무턱이라든지 주걱턱이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하다가 좀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하면 바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아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태어날 때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하시면 또 소아치과에서 의뢰도 많이 되고 합니다. 근데 가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매복 치아나 맹출장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그 뒤쪽 치아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유치가 빨리 빠졌는데 또 모르고 그냥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치아 개수가 몇 개인지 또 발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사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맹출장애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맹출장애 되는 게 송곳니가 덧니로라도 나오면 좋은데 옆에 치아를 녹이거나 누워있거나 방향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밖에서는 치아가 가지런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는지 알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드물기는 한데 옆에 치아 실제로 뿌리를 녹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녹인 치아는 안 생깁니다.
어린이 치과, 소아치과를 계속 다니는 친구들은 또 그게 팔로우 계속 되는데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또 애가 크고 하면 안 가요. 그냥 뭐 아프거나 하면은 뭐 치과 가지 안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놓치는 거죠. 그게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제 치과, 소아치과 진료를 엄청 오랜 기간 많이 보셨는데 네. 애들 치아를 딱 보면 아 많이 썩을이다. 네. 이 치아는 건강하다. 네. 아 이런 게 혹시 보이시나요? 뭐 어느 정도 영향은 그럴 것 같네 이런 느낌은 있죠. 그런 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으면 진짜 맞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어떤가요? 사실 충치는 딱 봤는데 피지태가 이제 하얗게 있다 또는 잇몸이 빨갛다라면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소아치과에서 많이 씌워졌다면 이 아이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장치를 하더라도 꼈다 폈다 하는 장치로 해야 되고 붙이면 빨리 붙여고 빨리 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뭐 턱이 좀 작다든지 또 부모님이 무턱이라든지 많이 주걱턱이라든지 하면 이 아이도 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소아교정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많아서 하는 게 좋겠지만 예, 어디를 가야 될지도 그쵸? 뭐 어떻게 뭐 해야 될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소아교정은 제가 이제 교정과 의사로서 생활을 근무를 하고 이제 개원을 하고 그랬을 때 제 첫 직장은 당연히 이제 수련병원이고요. 두 번째 직장은 중심가. 이제 그 동네의 중심가이고 여기는 제가 지금 개원한 곳은 주거지인데 나름의 중심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주거지에 애들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라면 강남이라든지 저희 부산 같은 경우 서면에는 아무래도 성인 환자가 좀 더 집중되고요. 애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거지에 밀집한 중심가 정도의 교정병원의 환자 수는 사실 더 많습니다. 어린이 환자 수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도 교정병원인데 주거지 조에 있는 그 환자가 좀 많은 쪽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